여러분, 혹시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진다는 말 농담 같으세요? 실제로 74세 박정혜 여사님은 감기 기침을 하다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누가 밀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요. 병원에서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뼈에 구멍이 너무 많이 났어요. 골다공증이네요. 문제는 이겁니다. 정작 본인은 아무 증상도 못 느꼈다는 것. 그런데 뼈는 조용히, 서서히, 무섭게 부서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병원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은 분들의 70%가 나는 뼈 건강엔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아프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뼈는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립니다. 한 번 부러지면 그때부터는 침대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걷는 시간, 웃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뼈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닌 그냥 매일 밥상에 있는 한 숟가락의 재료로 뼈를 다시 채우는 방법입니다. 정제 칼슘 없이, 병원 약 없이, 부작용 없이 뼈 밀도를 높이고 부러짐 위험을 줄이며 무릎 허리 통증까지 잡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하루 딱 한 숟가락으로 뼈를 다시 세우는 황금 레시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골다공증 진단 안 받으신 분들, 나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일수록 꼭 보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 뼈는 내가 지킨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뼈가 약해지면 어디가 아플까요? 당연히 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떠실까요? 사실 뼈는 우리 몸의 골격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뼈 속엔 골수라는 생명의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피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지면 골수도 약해지고 피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아 빈혈과 면역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자꾸 피곤하고 감기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가고 기분까지 가라앉는다면 그게 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흔히 겪는 우울감, 불안, 두근거림도 실은 뼈 속에 칼슘이 모자라면서 생기는 신경계의 불균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에 구멍 나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시작점인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렇게 뼈가 약해졌다는 걸 넘어지고 다치기 전까진 대부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고관절, 골절 같은 사고가 터지면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뒤로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칼슘제 하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냐? 정말 그럴까요? 정제 칼슘을 매일 먹어도 뼈는 계속 약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뼈를 다시 채울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말뿐인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는 안 알려주는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밥상 위에 아주 익숙한 재료로도 충분히 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이 들면 뼈 약해지는 건 당연하다고들 하시는데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보다 훨씬 더 빨리 뼈가 약해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아이를 낳고 길러낸 어머니들이십니다. 임신 중에는 아이가 뱃속에서 뼈와 장기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칼슘을 필요로 합니다. 그 칼슘 어디서 가져갈까요? 바로 엄마의 뼈에서 가져갑니다. 산모가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몸속에서 빼내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후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잇몸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뼈에 바람 들었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칼슘이 고갈된 신호입니다. 그리고 갱년기 이후에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의 도움으로 칼슘을 잘 흡수하고 뼈를 잘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뼈는 갑자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예전만큼 흡수가 안 되고 몸은 쉽게 부서지고 회복도 더뎌지는 거죠. 무릎이 자주 아프고 엉덩이 통증이 생기고 팔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데 피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나올 때 사실은 그게 뼈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게 되지만 문제는 이걸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순간부터 뼈는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병원 약 말고 주사 맞지 않아도 내 몸이 스스로 뼈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실천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가 당장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줄 수 있는 정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매일 칼슘제 챙겨 먹는데 비타민 D도 같이 먹고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있는데 왜 여전히 뼈가 약할까?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제된 칼슘은 우리 몸에 꼭 맞는 방식으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기보다는 간이나 혈관, 신장 같은 장기에 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칼슘을 오래 복용한 뒤 혈관이 딱딱해지고 협심증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분은 갑자기 콩팥에 결석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남은 칼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몸속에 정착해버린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 치료조차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사실입니다. 파골세포라는 뼈를 녹이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겉으로 보기엔 골밀도가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걸 중단하면 뼈 세포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턱 괴사, 허벅지 골절, 뼈 괴사 같은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설명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맞아도 되나 고민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약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내 뼈를 새로 만들고 지켜주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뼈를 지킬 수 있는 음식, 햇볕, 운동 루틴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약이 아니라 음식입니다. 내가 매일 먹는 밥 한 끼, 그 안에 뼈를 지키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면 앞으로는 뼈를 위한 식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집에 참깨 있으신가요? 그 흔한 참깨, 사실은 뼈를 살리는 황금 씨앗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반찬 위에 톡톡 뿌리는 그 참깨, 그 안에 칼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려 우유보다도 10배 이상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인, 마그네슘, 비타민 B군까지 함께 들어있어서 뼈를 만들고 지키고 다시 채우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자연의 완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참깨를 볶아서 드시면 효과가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볶은 참깨를 드시는데요. 볶는 과정에서 칼슘과 비타민 성분이 파괴되고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참깨, 즉 익히지 않은 상태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고 충분히 씹어주세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꽉꽉 씹어 삼키는 게 포인트입니다. 혹시 씹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체하나 잇몸이 약한 분들, 틀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참깨를 생으로 드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생참깨즙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건강원이나 집에서도 쉽게 갈아서 만들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이 생참깨 한 숟가락이 뼈 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늦추고 허리와 무릎 통증을 줄이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효과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뼈가 다시 차오르는 걸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이 생참깨 습관 하나로 허리 통증이 줄고 계단 오를 때 무릎이 훨씬 편해졌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가장 강력한 건강식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참깨에 딱 하나만 더 곁들이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간다는 사실,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드릴게요. 당근과 부엌 속 오형제가 함께합니다. 생참깨 하나만으로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재료만 더해주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채소 중에서도 칼슘이 많은 데다 비타민 A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뼈뿐만 아니라 장 건강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한 주스의 베이스로는 당근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 뼈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검은 콩. 검은 콩은 뼈를 지키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보고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이후 뼈가 휘고 약해지는 걸 막는데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깨입니다. 비타민이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지방이 가득 들어있어 뼈를 탄탄하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아마씨 혹은 치아씨드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씨앗은 작지만 영양 덩어리입니다. 칼슘은 물론이고 마그네슘, 아연, 철분까지 들어있어 뼈 재생에 아주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당근 2개를 잘라 믹서기에 넣고 위에 소개한 씨앗들을 1스푼씩 넣고 함께 갈아주세요. 물은 200ml 정도, 꿀이나 바나나 조금 넣으시면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우리는 당근 뼈즙이라고 부를게요. 처음에는 하루에 1컵, 100ml 정도만 드시고 속이 편안하면 150, 200ml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특히 뼈 건강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기보단 적게, 자주,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당근 뼈즙을 드신 후 무릎 통증이 훨씬 줄었어요.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덜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게 결국 내 뼈를 만들고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뼈를 망가뜨리는 음식들, 특히 시니어분들이 습관처럼 자주 드시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루 한 숟가락으로 뼈를 살릴 수 있다면 하루 한 잔으로 뼈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콜라, 사이다, 단 커피 믹스, 빵, 튀김 이런 것들 드시고 계신가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탄산음료는 뼈에 최악입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끌고 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즉, 콜라를 마신 순간 우리 뼈는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단 음식, 설탕이 많은 케이크, 과자, 달달한 커피 믹스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칼슘 대사를 교란시켜 뼈세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요즘 자꾸 단계 땡긴다 하시는 분들,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칼슘이 부족할수록 우리 몸은 당을 찾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당길 때는 내 몸속 뼈가 지금 비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커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이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 특히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습관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튀김과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고 뼈세포를 공격합니다. 특히 관절 통증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 드신 후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갑자기 끊기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드시는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 대신 콜라, 사이다를 드셨다면 이제는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단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튀김 대신 생선구이로 바꾸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뼈는 음식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먹는 대로 뼈가 만들어지고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좋은 재료로 뼈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뼈를 더 튼튼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비밀, 바로 햇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햇볕 많이 쬐지 마요. 피부 늙어요. 하지만 뼈 건강 앞에서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햇볕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뼈 세포를 깨우는 자연의 약이자 비타민 공장입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 속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칼슘을 뼈로 제대로 흡수시켜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칼슘만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칼슘은 엉뚱한 데로 가거나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햇볕을 자주 본 초기 폐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 피츠버그 의대의 연구에선 수술 후 햇볕을 자주 쬐는 사람들의 회복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그만큼 햇볕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회복, 그리고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햇볕을 너무 피하십니다. 피부 노화가 걱정돼서, 피부암이 무서워서 아예 커튼 치고 긴 소매 입고 모자 눌러 쓰고 나가십니다. 물론 과도한 햇볕은 주의해야겠지만 아예 햇볕을 피하는 건 오히려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하루 30분에서 1시간,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팔과 다리를 노출해서 햇볕을 받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춥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햇살 드는 자리에 의자 하나 놓고 책을 읽거나 차를 마셔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뼈 속에 천천히 비타민 D가 스며들고 있을 겁니다. 햇볕은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치료법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뼈를 자극해서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비싼 보조제도 아니고 병원 치료도 아닌데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걷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걷는 동안 뼈는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바로 야, 뼈야, 지금 필요하니까 단단해져라 하는 몸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자라듯이 뼈도 자극이 있어야 다시 생성됩니다. 그 자극을 가장 부드럽고 안전하게 줄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적고 심폐기능도 도와주며 혈액순환과 균형 감각까지 함께 회복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73세 김영자 여사님,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부었지만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시작하고 나서 다시 시장에 혼자 다니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어요. 매일 10분씩 걷는 것.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몸이 괜찮다 싶으면 10분, 그 다음엔 15분, 20분,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걷기보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마트 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기,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오르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내 뼈를 조금씩 다시 세우는 기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뼈는 오늘도 당신이 걷기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뼈를 다시 세우는 3단 루틴,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뼈는 나이 들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뼈, 오늘부터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밥상, 당신의 햇살, 당신의 발걸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은빛지혜가 추천하는 뼈 회복 3단 루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식사 후 생참깨 한 숟가락 또는 당근과 씨앗을 넣은 당근 뼈즙 한 잔, 입에 넣는 그 한 숟가락이 당신의 뼈를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루 30분 햇볕 쬐기, 팔과 다리를 가리지 말고 따뜻한 빛에 몸을 맡기세요. 그게 칼슘을 진짜 뼈로 보내주는 힘입니다. 셋째, 하루 10분 걷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마당, 골목, 마트 가는 길, 천천히 걸어주세요. 걸을수록 뼈는 단단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3개월 뒤 당신의 뼈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계단이 덜 무섭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수월해지고 밤에 다리가 덜 저릴 겁니다. 뼈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늦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뼈,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은빛 지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